다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그리고 이제 20, 30대 분들은 이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분들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.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주택 공급은 계속 앞으로도 청약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. 아파트 청약이 지금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과열이 많이 돼 있잖아요. 네. 가점이 낮은 분들은 더 당첨되기 힘든 환경이 되고 있다고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만 그랬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청약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이나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. 이전만큼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기가 쉽지 않아진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정부는 또 이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들에게 어떻게든 주택 취득의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. 실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올라갔고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분야 중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도 있어요. 잘만 활용하면 이제 결혼을 하실 분들이나 하신 분들이나 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다음 저희가 할 얘기가 이 기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. 책에서 가장 좋게 본 문구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네네.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. 그냥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장벽을 넘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모델하우스에 보통 한두 번 전화 건다라고 치면 저는 10번, 20번 전화 걸라고 하고 모델하우스 상담 해주시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. 이 사람은 되게 간절하네, 절실하네, 좀 더 기회를 드려야겠네 하고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누구나 불편해하고 귀찮아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조금만 넘었으면 충분히 그걸 보상하고도 남을 그게 돌아오기 때문에 불편함을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책에서 제일 제가 재밌었던 사례가 금요일이었나요? 퇴근을 하시면 갑자기 짐을 싸신대요. 저는 그래서 캠핑을 가시는 줄 알았는데 자녀 세대 지원을 하러 가신다.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했어요. 네네. 사실 인터넷상에 뭐 이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계약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어느 정도 공신력이나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를 보고 여기 너무 싸 보여, 괜찮아 보여 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싼 데는 또 그 싼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뭐 유해 시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평범한 길처럼 보이는데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뭐 거기 채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뭐 경사나 굴곡이 심하거나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70%로 한 성품을 파시고 30%는 이제 발품을 하셔라. 요즘 발품 안 파시는 분들이 코로나 핑계 대시더라고요. 전화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가서 임장을 직접 하신다거나 네. 좀 하셔야 되는데 네. 뭐 코로나 핑계 대시면서 안 된다고 못 간다. 책에서도 설명을 좀 하셨던 것 중에 인상 깊게 본 게 자녀 세대, 그다음에 미분양, 그다음에 보류지 투자예요. 이 세 개를 각각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한 달의 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. 네. 신청부터 당첨자 계약까지. 이게 100% 이제 그 분양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. 부적격이나 아니면 포기를 통해서 계약을 안 하면 뭐 자녀 세대 같은 게 있고요. 자녀 세대는 그 선별 방식이 좀 다양한데 요즘에는 그 지역에 사는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기회를 줘요. 네네.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의 분양 물량이 나왔다, 자녀 세대가 나왔다 하면 네. 의정부 세대 구성원 플러스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먼저 줘요. 사는 사람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 내 주변의 분양 물량을 좀 살펴보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그 분양 물량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물론 있죠. 네. 네. 그러면은 그 분양 대행사에서 임의적으로 처분을 합니다. 음. 뭐 선착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현장에 와서 추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졌을 때마저도 계약을 안 하면 이제 미분양이라는 게 나오죠. 제가 책에 넣었던 거는 천안의 미분양이 한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그 분양 대행사에서 더 이상 이 금융 비용이나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네. 조건을 좀 완화했어요. 보통 계약금 10%를 넣고 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뭐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 그 분양가에서 계약금 딱 1,000만 원만 넣고 잔금 90%로 네네네. 조건을 완화해줬죠.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도 원래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
이건 뭐 집이 아무리 많아도 뭐 또 내가 법인으로도 중도금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. 미분양이 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건을 완화를 해주고, 이거는 내가 주택이 있거나 법인을 운용하는 분들이라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분양도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류지 입주를 마치고 나서 보통 보류지 매각을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그 사업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양 물량의 1% 정도를 매각을 해서 네.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류지를 이제 잡아두는 거예요. 보류지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보류지는 조합마다 이 매각가를 설정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제 책에 적었던 뭐 안산, 토지역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저렴했었어요. 그리고 동시에 분양 물량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. 저희 수강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경쟁하지 않게끔 나눠서 입찰을 하자라고 해서 분산해서 입찰을 했고 당첨이 되셨죠. 당시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사셨고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더 많이 올랐죠. 보류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고 생소해하세요. 정보도 좀 순식간에 지나가는 편이고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곳에 보통 뜨긴 하지만 뜨지 않는 경우도 있고. 그렇죠. 클린업 시스템이 뭐 이렇게 실시간적인 건 아닌 거니까. 자금이 일시적으로 또 많이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네.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.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네. 그냥 항상 진짜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겠네요, 진짜. 네. 그 전 파트에서 프리미엄 투자 얘기하셨잖아요. 투자금에 여유가 있거나 실거주가 가능하거나 다주택자이거나 가치투자에 안목이 있는 사람한테 권한다.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하기 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네. 아무래도 이 프리미엄 투자는 수분양자가 계약한 계약금에 네네네.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천만 분양가 5억인 아파트에 피 1억을 주고 산다라고 하면 네네. 5천만 원 플러스 피 1억 해서 1억 5천이 들어가는 거죠.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억 5천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. 마음 한켠이 좀 무겁고 불안하거든요. 반면에 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프리미엄 1억을 주더라도 이게 피가 뭐 3억, 뭐 4억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정도는 이제 베팅을 해볼 수 있거든요. 투자를 좀 해본 분들, 또 자금의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1억 5천을 묵혀놓고 뭐 한 2년, 3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프리미엄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. 반면에 내가 처음 투자하거나 자금이 한계가 있거나라고 하면은 뭐 소액 투자를 하거나 청약처럼 당첨 즉시 안전만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. 마음이 편한 투자하는 게 일단 좋거든요. 청약이 딱 그 메리트잖아요. 근데 요새 좀 보면 약간 청약 물량이라든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현저히 줄어든 느낌은 사실이거든요. 맞아요. 내년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? 내가 뭐 신혼부부나 뭐 다자녀나 뭐 노부모 부양이나 어떤 특별공급 조건이 되거나 일반 공급 가점이 뭐 50점 중후반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좀 청약을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. 근데 반면에 청약 조건이 전혀 되시지 않거나 자금은 또 여유가 있어요. 그런 경우라면 그냥 일반 매수하는 것도 저는 요즘같이 뜨거운 장에는 계속 시세가 또 오르기 때문에 좀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은 그리고 이제 20, 30대 분들은 이 박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분들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를 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한 주택 공급은 계속 앞으로도 청약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. 무주택자라면 희망을 놓지 말고 계속 청약에 대한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미리 공부를 해야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. 내가 혹여 또 다주택자라고 하면 또 나의 자녀나 내 친구들에게 또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저희 베니아님과 이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자세한 사례들, 재미있는 사례들은 책에 진짜 가득 담겨 있습니다.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베니아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인생을 바꿀 수 청약은 한번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